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종의 형사사법 특집 같은 날인데요. 네. 앞서 현직 검사하고 또 부장 검사가 다녀가셨고, 예. 홍세화 선생님은 또 장발장 은행을 하시는데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네네.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4살에서 13살로 낮춰야 된다. 네, 물론 이건 입법사항입니다만 네. 정부 방침을 정하고 그걸 발표했는데요. 우리 은행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흔히 검찰 국가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네. 이게 미셸 푸코의 말입니다만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를 보호한다. 보호해야 한다. 근데 그 길이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죠. 네. 지금 이제 검찰이 하는 방식, 지금 법무부가 하는 방식으로 범법행위자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그런 조치, 엄벌주의를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사회국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지금 이 검찰국가 이런 쪽으로 사회를 보호하겠다. 이런 배제, 응보, 엄벌만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한쪽으로 사회 가고 통합은 있다는 어떤 모델일까요? 사회 통합은.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범법 행위자라고 해도 네. 사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이제 범법하지 않도록 예방한다거나, 네. 이를 저질렀어도 선도하거나 이래서 사회에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 길을 사회 전체가 함께 도모하는, 이게 이제 사회 국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행하고 있는 이 행보는 철저하게 사회 국가라는 이 개념도 없고, 철저하게 이 검찰, 그야말로 이 지금까지 검사들이 주로 해온 방식을 정치, 이 법행정이나 이런 데도 그래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참 유감이고, 당연히 이제 반대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여론으로는요. 네. 촉법소년 연령 14살을 13살로 낮춰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들 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네. 많을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4세라고 기준으로 한 것이 형법에 나와 있는데, 네. 형법에 14세라고 기준을 정한 게 1953년이다. 1953년의 14살과 지금의 2023년의 14살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 근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차이를 볼 것이냐, 신체적인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정치 행위라든지 정치 활동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19세로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 살이나 더 많은 네네. 이런 면이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16살인데 참정권이 브라질은 16살입니까? 16살부터죠. 네. 그러니까 3살이 많네요, 대한민국에. 네, 그런 식이죠.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말하자면 정치적 권리라든지 이런,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면으로 보면,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은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한편으로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쥐라는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53년보다는 지금의 14살이 등치는 커졌을 것 같은데, 네. 등치가 커졌다는 게 중요한 기준일까요? 그러면 유럽 아이들은 훨씬 더 등치가 클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 점을 더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차원의 이를테면 네. 이 자살률의 문제라든지 네네. 또는 출생률이 세계 최저인 이런 상황이 이미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촉법 소년들의 이게 뭐 통계도 제가 볼 때는 아전인수식 네네. 통계로 보이는데요. 진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자꾸 강조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조차도 실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의 반영으로 봐야지 그것을 그 촉법 소년들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전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제 뭐 김진태 사태라고도 부르고 뭐 레고랜드 사태라고도 부르고 네. 금융위기가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정부는 뭐 한 달이나 늦게 대응했는데 네. 그러면서 IMF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IMF 직전에 1년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인데 갑자기 6만 5천 명 정도로 급증하거든요. 네. 자살도 급증하고 그런 게 이제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무너져 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지금 학교도 붕괴하고 있다. 네. 가정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 뭐 수많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또 그런 한편으로 배금주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직 돈 네, 하는 거요? 돈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관계는 다 파괴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 그 어린 소년들에게 그야말로 그런 얘기를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소년들이 많은데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고 싶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그런 절망 상태에서 옆에서 그냥 잠깐 꼬드겨도 너 죽기 전에 그냥 한번 멋있게 써보기나 하고 죽자. 뭐 이런 식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게 너무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관계망 자체가 사회 관계망이나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것을 그런 걸 돌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봄 체계를 이루어낼 것이냐.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의 그 공통의 과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생률 문제도 그렇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이런 형편에서 그런 문제, 이 엄중한 문제는 들여다볼 생각이 없고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 이런 것을 그냥 선동적으로 이렇게 통계까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생님 프랑스에서도 오래 사시고 네. 뭐 방문하실 일도 여럿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프랑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더 높은 거죠. 세계 최고니까. 뭐 세계 최고 뭐 두말할 것도 네. 없죠. 출산율도 더 낮은 거죠. 그러면 뭐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통계에 의하면 195개 나라 중에 195번째였습니다. 네네. 뭐 0.8 뭐 네, 이렇게 0.8도 가는데. 지금 최근 통계는 또 0.75로 지금 네네.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미지겠지만 네. 프랑스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할 것 같고 이미지입니다. 그런가요? 느낌에 그냥 네. 뭐 애들도 더 안 날 것 같고 네. 그런데 훨씬 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자살에 있어서 더 심각한 나라이고 출산에 있어서 더 심각한 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받아든 성적표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붕괴인 거고 네. 공동체 전반이.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 그러니까 뭐 가정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붕괴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흔히 이제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마을이 있어야 네네. 한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도 거의 뭐 튼튼한 게 없고 그다음에 국가도 전혀 여기에 개의하기보다는 엄벌주의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부부들 스스로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내가 기르겠냐 이런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전에 그런 부부가 분위기인 거죠. 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그렇죠. 결혼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피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 엄중한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에 정말 사회 전체가 토론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과제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법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전가하는 것. 것이죠. 철저하게 네. 전가.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전부 다 사회적 존재들인데 네.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아이들에게만 탓을 돌리는 이것은 정말 어른들로서 기성세대로서 무책임한 그런 처사이고 그 잘못을 그야말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뻔뻔하게 조차 그런 선생님 이런 겁니까? 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어른들이 맨날 거짓말하면서 애들 보고는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뭐 그런 꼴.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1990년대 제가 그 이를테면 그 영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비율을 이제 사회보장 체계가 이제 약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그 청소년 센터라든지 이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데 활동가들을 대폭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만날 이럴 그 관계가 많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청소년 범법 행위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때 초기에는 엄벌주의로 나갔지만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췄는데 네.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얘기도 뭐 들리더라고요. 뭐 네. 13살에게 그 또래 집단이 이제 집단으로 범법 행위를 할 때 13살 먹은 애한테 이제 너는 그 교도소에 안 가니까 네가 총대 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럼 또 12살 된 애한테 그럼 또 11살이고 그다음에 10살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장발장 은행장이시니까 네. 그 레미제라블에 나온 거예요. 레미제라블 보셨죠? 네, 그럼요. 그 거기에 이제 미리엘 주교가 네. 장발장을 용서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다음에 장발장이 변화하는데 곧바로 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저는 그게 진짜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장발장이 훔치러 갔어요. 아주 선의를 베푸는데. 정말 나쁜 놈이죠, 장발장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던 장발장과 달리 오랫동안 수용 생활하면서 피폐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악당이 된 네, 장발장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하루 종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미리엘 주교 그 숙소 앞에서 주교관, 이제 네. 주교관 앞에서 그냥 쓰러져 잤는데 이제 그 주교님이 이제 불러들여서 바로 이제 침대도 내주고 네. 음식도 주고 더러웠을 텐데 네, 그렇죠. 씻지도 않아서. 근데 그런데 그 은식기를 갖고 그 도둑질을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붙잡혀 왔는데 미리엘 주교님이 저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저건 안 가져가냐. 네. 이런 그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때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장발장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않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는데.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가다가 또 소년한테도 어린애. 또 동전을 뺐잖아요. 네네. 그 행위를 하고 나서야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되돌려 주려고 뛰어갔더니 이미 소년은 없고 이런 것인데 그게 정말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관성이랄까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거를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인간성을 마모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런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도식적으로 주교님한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바로 회개하는 게 아닌 그렇죠. 대목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대목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장발장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힌 게 자기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는 대목.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선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gat히니까 악당이 돼서 나오는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리엘 주교처럼 훌륭할 수는 없어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거는 19세기 중반 소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건 돌봄이군요. 네, 돌봄 체계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이 국정이나 이런 것을 그 시간을 쓸 때 시간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그건 그야말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네. 뭐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 한번 벌써 한 8년 전일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일 거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 출산율이 이렇게 네, 줄어들면 네, 소멸되는 거죠. 네. 근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어른들의 무책임이고 무신경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기후 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미성년자들 아이들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 엄마든 아빠가 대신 투표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유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네. 아이 자리에서 투표하는 상황에서 아이도 고민하지만 네. 아이를 위한 고민도 아이의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하기 해야 시작하니까. 된다라는 네.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영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독일에서 이제 청소년 범죄가 좀 약간 늘어나는 기세가 있으니까 길거리 농구대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다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갈 데가 있고 뭐 네. 땀도 흘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이렇게 하고도 잘 안 되면 뭐 소년원에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감옥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앳된 소년을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인문학적으로 있다면 조그만의 고민이 있어도 인간에 대한 어떤 떨림, 인간에 대한 떨림. 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인간에 대한 떨림. 그런데 지금 뭐 검사 출신 법무부 네. 장관, 검사 출신 대통령은 뭐 평생 그런 떨림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렇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겠죠. 계속 이건 목소리, 아니다. 이건 네. 아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게끔 뭐 계속 목소리 내고 비판하고.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 말 침묵 속에서 뭔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냉소하거나 뭐 이래서도 안 되고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발언하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서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죠. 노창의 뉴스 공감 구독 맞아요. 신청도 해주시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맞습니다. 발언하면 그래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